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월 10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위클리 인도네시아 뉴스와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전해드린 바 있는 동부자와 포르노고의 산사태 현장에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가 많이 동원되고 1,500여 명의 인명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고 있지만은 땅속에 매몰된 26구의 시신은 아직까지 완전히 수습되지 못한 채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이 거의 끝나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지적으로 폭우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코이 대통령 정부도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번 동부자와 포르노고 산사태에서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작 무엇을 얻었다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관할하는 영린공사가 지각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마을 전체를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전시켜줄 그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생각은 정부가 하지 않고 당장 마을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로 이전시킬 계획만 서둘고 있는 것 같아 섭섭합니다. 그저 조림지 내부까지 조금이라도 비인대만 나게 되면은 그걸 주민들에게 농지로 임대를 해주고 어떻게든 영림공사의 수익을 올려보자고 하는 그런 이 나라의 영림 정책에 문제가 더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분짝 꼭대기만 올라가도 강파른 산비탈에 채소 농사를 짓고요. 그 밑 비탈 경사지에 빌라를 지어 놓았으니 언제든지 산사태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도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처럼 자연재해에 노출된 마을들을 한 군데로 이전시켜서 모아놓고 거기에 살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지는 농지대로 잘 정돈될 수 있고요. 마을은 마을대로 학교도 짓고 소방서도 만들고 또 상하수도도 놓는 등 그야말로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코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의 하나였던 톨라웃, 즉 해양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나요? 이 효과가 아직 미흡하기 그지없다는 그런 지적이 조심스럽게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시장 물건값을 조사해 본 결과 지방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물건값이 여전히 도시보다 높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톨라웃이라는 새로운 인프라 개발 정책으로 지방 항구하고 부두가 새롭게 마련되기는 해서 전기선이 도시와 지방을 수시로 다니고는 있지만은 물건값이 그리 크게 내려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휘발유라든지 솔라르 같은 기름의 공급은 참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배가 늦게 들어와서 기름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대패대하고 짜고요.
대패대 행정 절차에 관한 상위법 2건을 무시하고 우스만 삽다 5당이라고 하는 의원을 대패대 의장에 앉히고 노노 삼포노라는 사람하고 다르마얀티 루비스라고 하는 여성분을 대패대 부의장에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르만 구스만 전 대패대 의장이 설탕 수입 뇌물수수 사건으로 퇴진을 하고요. 참으로 오랫동안 대패대 의장 자리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논간에 의해서 어렵사리 대패대 의장 자리가 봉합되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패대 의원 132명 중에서 52명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270여 명의 대다수 의원들은 참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스만 삽다 의장 자신도 완전히 대패대 의장에 선출된 것으로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절차에 의해서 의장에 선출된 것을 대다수 대패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대패대는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콤파스 신문도 헌법재판소가 법을 유린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 논설을 보게 되면은 그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패대의 정치적 분열의 문제는 의장 임기를 5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년 반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다퉈왔습니다. 따라서 대패대가 지금처럼 중앙 정치권에서 자리 다툼만 하지 말고 뭔가 지방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의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대패대라고 하는 말은 대완 버러와킬란 대라의 준말인데요.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지역구 의원 국회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인도네시아 상원이니 뭐냐는 그런 논리로 지역과는 아주 별개로 아무 상관도 없는 듯이 의회 활동을 자카르타에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지적은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트럼프 시합 셀레사이칸 코르, 즉 코레아 우따라라는 것이겠죠. 트럼프는 북한을 이제 끝날 준비가 됐다고 하는 제목으로 미국의 북한 다루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와 만나서 나눌 그 회담 의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 해제를 위해서 중국을 강하게 미국이 압박할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여기에 엿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중국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미국 혼자서라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딴말하지 말라는 그런 양해성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양국 정상회담을 위해서인지 미국은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중국에 던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 김정은은 미국 트럼프를 약간 약올리는 듯한 사진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사진이 실리고 있습니다. 뭔가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내미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중국을 몰아붙이는 것이 보이는 것은 정말 중국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3쿠션 카드인지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자오간 이 문제의 발단은 북한이고요. 그 당사국은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이다, 대통령 구속이다 하는 그런 걸 갖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대선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무슨 변화가 우리나라에 밀려오고 있는지 그것은 뒷전이고요. 또 정치에만 몰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 김정은은 지난 5일 날 다시 한 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강한 반발과 위협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로 김정은이 일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재를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그런 일종의 반발 심리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일자 콤파스 신문에 보면요, 블라자르 다리 코레아 슬라탄 이런 제목의 논설이 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뭐냐고 하는 그런 건데요.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 개발 시대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근 50년 삼성 같은 재벌들의 정경유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선진국까지 가게 된 데는 국가 혁신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국민들이 개발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국민들에게 줬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부정부패는 비효율적이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켰을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인도네시아 사람들로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과 삼성 이 부회장 구속 조치를 보는 눈이 참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아주 복잡한 정치 경제적 혹은 좌파 내지 우파 혹은 남북한 간의 대립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가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단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박 대통령 탄핵과 삼성그룹 경영 승계를 하나의 부정부패 고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논평을 보는 저의 마음은 좀 씁쓸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 정부 대 인도네시아 정부 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즉 때까이 한국 송출자 자격시험이 인도네시아 에사운글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치러졌다고 합니다. 몇 명이 모두 응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금년 인도네시아 쿼타, 한국 쿼타는 5,2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송출을 원하는 인도네시아 때까이가 많이 몰려드는 것은 일본보다도 높은 급여 수준을 한국에서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그것도 높은 급여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인력을 받아주고는 있지만은 정작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 고마움을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해석합니다. 한국 대사관이나 해당 기관들이 나서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한국의 호혜 정책을 널리 홍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는 4월 19일 제2차 최종 결선을 앞두고 있는 자카르타 시장 선거는 여전히 아홉과 자롯 후보조가 유리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경전 알마이다 51장을 위반했다고 하는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는 바수키 짜야 푸르나마 시장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위를 그들이 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린드라당의 바스웨단 산디아조가 아홉조에 크게 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헌법의 사르라고 해서요, 종족이나 종교, 전통 문제 등을 선거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홉 시장의 종교 비하 발언 재판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19일 결판이 날 예정인데요. 선고 결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종교재판은 첨예하게 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금년 하리라야 때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것을 지정해서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보겠다고 합니다. 자바 섬을 횡단하는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를 중심으로 8개 지점, 즉 메락이라든지 찌깜백 일대, 그리고 낭그렉 일대, 찌러번과 빠자간, 브레베스 톨 근처, 그리고 프루오코르토로 넘어가는 찌레골이라는 곳, 또 스마랑과 암바라와 언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라바야에서 바수로안과 말랑으로 갈라지는 고속도로 끝 지점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가장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그런 구간은요, 뻐자간 뻐말랑 구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구간도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통을 하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 하리라야는 6월 26일인데요. 그건 3달이나 남아있지만은 이 정부는 벌써부터 국민들을 명절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부자바 보열랄이라고 하는 지방의 한 농민이 이죽이라고 하는 야생 야자나무 섬유로 빗자루를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 그런 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생 야자의 줄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검은 머리카락처럼 생긴 건데 시골이라든지 전통 식당 등에 가보면은 원두막 같은데 그런 거로 지붕을 이유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나무의 수액을 가지고는 술이라든지 흑설탕을 만들기도 해서 아주 다양한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력을 보시면요, 금주말 즉 14일이죠. 금요일인데 바사로 와팟 이사 알마시라고 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간으로 지키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알마시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을 구원한 주인, 즉 구세주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금주말 인도네시아 한인 교회들도 이 주일날 연합 부활절 예배로 함께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각 교회에서 예고해드린 시간과 장소에 맞게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2017년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면서 한상제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와 평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